출근길 초록초록한 풍경이 힐링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힐링은 바로 딱이거죠.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약간 송구스럽게도 좀 머리 아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요즘 보면 주가 지수는 뭐 2,000이다, 네. 700이다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뭐 종합 지상파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네. 오늘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머리 아프네요. 제가 힐링이란 단어를 오프닝에 썼는데 이런 네. 주제를 꺼내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위원님?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끝에 되면 그래도 종목이 나오겠죠. 아, 그래요? 그래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확실하게 넘어가겠는데요. 경영 전략이 일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정리해 봤는데요.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를 축소 또는 배척, 없앤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 하다 보면 중복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중복 쓰이는 사업은 통폐합하겠고요. 인원 감축, 유유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다이어트하는 거죠. 기업의 분자를 빼는 것이 구조개혁이다, 구조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운사이징이라고도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구조조정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조선사인 것 같아요. 네. 뭐 조선사 인력 구조조정했다 얘기도 정말 많고요. 뭐 해운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두 업계가 좀 주축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구조조정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구조조정 협의체가 이제 곧 다음 달에 열리는 3차 네. 얘기가 있는데요. 구조조정 협의체가 쉽게 해서 호암마마입니다. 딱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호암마마. 네, 네. 뭐라 그러죠? 내가 운명을 정하는 건데 호암마마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요. 금융위원장과 협의체 회장이 되겠고요. 네, 기재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의 차관이 모여서 협의체를 갖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업종을 정하고 거기서 살릴 거 조정할 거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미 5개 업종이 여기서 이제 유의해서 하자는 거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 차례 회의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업종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특히 요즘도 계속 뉴스가 되는 것이 조선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이 거제에 불이 꺼졌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등 좀 암울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 목소리도 좀 까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조선이나 해운업계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조선업종은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이거 보면 정부 관계자 얘기 언론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드리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요. 일반 얘기에서 빅3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빅3를 뭐 2개를 줄인다 얘기 시장에서 얘기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나오겠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융 고위 관계자의 멘트가 지금 오늘 웬만한 언론에 다 나왔는데요. 네. 시장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빅3 조선사 재편을 검토할 수도 있다. 산업은행도 국책은행의 자본합증,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대우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자본합증도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해운업은 딱 보면 현대상선이잖아요. 해운업은 조건부 자율화백이 진행 중인 것 중에 특히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가 계속 뉴스에서 몇 달째 나오거든요. 이것이 협상 결과 확인한 후에 고강도 구조 재편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진해운에 관해서는 오늘 머니투데이 신문에서 네. 오늘 또 단독 보도가 나갔는데요. 조여 회장이 산업은행 회장과 면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진해운을 안고 갈까 아니면 넘길까라는 결단이 임박했다는 거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회장이요. 네. 조 회장이. 그리고 조만간 결정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이 부분도 조만간 뭔가 좀 결정이 나겠죠. 다음 네. 6월 특히 보도에 따르면요. 6월 말에 1,900억 원의 회사채가 만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는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기가 돌아오기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결단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이슈에 대해서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조선이나 해운업계 말고 다른 업계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앞서 뭐 5가지의 철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철강, 유화, 네. 건설이 되겠는데 다행스럽게 이들 3개 업종은 요즘 보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주장입니다. 네. 산업통상부는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세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과 해운 더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갖고 있으면 일단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요, 이런 구조조정 얘기하니까요, 기운이 좀 빠져요. 아까 네. 좀 즐거운 얘기 해주신다고 뒷부분은 종목 얘기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로 좀 넘어갈까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가 났는데 네. 저는 오늘 딱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사실 준비했어요. 앞부분 좀 머리 아픈 얘기인데요. 네. 이명박 정부 시대 때 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엄청나게 뭐 한 거 있죠. 해외 자원 개발. 맞아요. 해외 자원을 해갖고 이게 얼마 전에 광산 개발이나 감사했나요? 네. 국정감사 이런 거 네. 해갖고 뭐 후지부 내고 거기서 누구 큰 집 가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것을 보면은요, 에너지 공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방향인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공기업은요, 에너지 해외 자원 개발 못하게 됐어요. 왜요? 나라에서 이제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그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머리 아플 일이 없어졌다 일단 주목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다시 말해서 이건 상장이 아닌데요. 네. 이런 것들은 단계적 감축하고 뭐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는 뭐 나라에서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알려지면 본업으로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큰 규모로 어떤 방향성이 참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공기업의 안정성, 사업성, 수익성, 네. 배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교과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좋고 그 위에 성장성, 수익성이면 그게 안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딱 보면서 야 공기업들이 이제 정치의 어떤 권력의 뭐 방향에 따라서 휩쓸리지 않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좋아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공기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들어드리면 구조조정 앞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보다 머리 아픈 겁니다. 네. 머리 아프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뭐 뉴스 따라서 하시면 괜찮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면 나는 그런 거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 많거든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우려가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할 때 하는 건 자유잖아요. 네. 대한민국 뭐 민주 자유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하여튼 매매를 유의하시라는 정도 조언을 드리겠고요. 우량 공기업의 장기적 매수 가능하겠다. 그리고 배당 성향의 확대가 여전히 기대된다. 계속 네. 똑같은 일관되게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전력에 관심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장기적 매수 어느 정도예요? 몇 년, 뭐 1년, 2년 뭐 이런 제가 것도 얘기해 개인적인 주시면 안 얘기 돼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제 아주 절친 후배가 있어요. 네. 후배 아버님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거든요. 10년 전에 상당히 어려울 때 10년 전 15년 동안 계속 산 주식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 사람 말하니까 이거 실명제도 아닐 텐데 한국셀수협이랑요. 네. 한국셀수협 SO를 2개를만 사셨어요. 매년 많이 배당을 올랐네요.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아. 그 배당을 해갖고 제 후배가 멀쩡한 직장 다니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보다 더 많이 월급 받아요. 배당 받는 게. 그렇게 정말 배당도 분명히 말이 되는 투자다. 또 워낙 배당 무시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길게 보면 배당만한 게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고배당주 저희 이야기 자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긴 시점에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주식의 매력뿐만 아니라 배당 매력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답변이었네요.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